아, 오늘은 북한 사회와 통일 그리고 명사초청 통일 대담 합쳐서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종강입니다. 나는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시원하겠죠? 음, 어,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하는 바람에 아, 코로나가 아니라면은 이번 주 토요일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해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일주일 후 돌아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집콕하면서 책에 파묻힐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총 정리하면서 분단과 통일,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사회와 통일 시간에는 분단, 통일, 전쟁 조금씩 얘기했어요. 오늘은 총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될 것 같고, 명사초청 통일 대담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었죠. 처음에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봤어요. 탈북자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북한이 뭔가 좀 부족하고 남쪽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게 우리 남쪽보다 부족한가, 잘못됐나, 그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경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통일로 나가야 될까, 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지난주에 민주평통사무처장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줬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분단 통일, 전쟁 평화를 쭉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요거 같이 보면서 공부합시다. 오늘 주제는 분단과 전쟁에서 통일과 평화로 그렇게 잡아봤어요. 먼저 분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은 아직 없을 거예요. 분단이라는 말은 나누어지고, 나눌 분자예요. 단은 끊어질 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끊어졌다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누어지고 끊어졌어요? 첫 번째는 땅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식어 없이 한반도 분단을 얘기하면은 이 땅덩어리가 쪼개진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국토 분단 또는 지리적 분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1945년 8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5년간 신탁 통치, 식민 통치 받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무너뜨린, 패퇴시킨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으로 우리 국토가 나눠졌습니다. 1945년 8월 이루어진 국토 분단이죠.
그 상황에서 38선 밑에는 자본주의를 내세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어요. 바로 우리나라죠. 그리고 북쪽에는 사회주의를 앞세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북한이죠. 3년 뒤였어요. 국토분단이 이루어진 뒤에. 그러니까 48년 8월과 9월이었습니다. 1948년 8월에 38선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그 다음 달 1948년 9월에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체제 분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는 이거를 이념 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처음에는 국토 분단 또는 지리적 분단, 두 번째는 체제 분단 또는 이념 분단 또는 정치적 분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로부터 2년 뒤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남북 사이에 한 민족, 같은 핏줄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걸로 해서 민족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단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45년 국토분단, 48년 체제분단, 50년에서 53년 전쟁을 통한 민족분단. 근데 우리가 분단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왜곡하는 말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는 생각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왜 분단됐냐고 하면은 1950년대 한국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우리가 분단이 됐었기 때문에 통일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게 소위 이제 적화통일, 남침전쟁 이런 말이죠.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목적은 통일이었단 말이에요. 왜? 분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때문에 분단이 됐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전쟁으로 분단이 더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 분단은 1945년에 이루어졌고 전쟁은 1950년대에 일어났는데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두세 번 강조했습니다. 거듭 얘기하는데 분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지 전쟁 때문에 분단된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왜 분단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 외세에 의해서 38선으로 분단됐다 이렇게 그냥 달달달 외웠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분단된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과 우리죠.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전쟁 피해 당사자지요. 일본한테. 그러면 유럽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분단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에서는 마찬가지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분단됐어야지.
일본은 멀쩡하게 남아있고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던 우리가 분단이 됐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 분단됐는가? 얼마나 원통할 일이에요. 독일은 전쟁 때문에 분단됐어요. 왜? 왜 전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독일이든 일본이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쟁을 가장 좋아했던 나라들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전쟁을 가장 많이 하고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나라들 특징이 뭐예요? 힘이 세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싸우기 좋아한다더라도 누가 오면 싸우면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한다. 그럼 내가 싸우겠어요? 내가 힘이 세서 남을 때릴 수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과 일본이고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왜? 힘이 세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전국들이 독일을 분리해 놓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 힘이 강하니까 자꾸 다른 나라 침략한다. 전쟁 일으킨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쪼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은 전쟁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분단이라는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됐어야 되지 않아요? 일본이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들 침략했어요. 가장 큰 희생 당한 나라가 바로 우리죠. 35년 동안 강점당하고 시민 통치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껐떡하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한테까지 도전했던 일본을 쪼개놨어야지 왜 우리를 분단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소위 전리품 논리가 등장해요. 전리품이라는 게 뭐예요? 전리,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챙긴다 이거예요. 바로 그게 미국과 소련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이겼으니까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서 취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1898년 있었던 스페인과의 전쟁입니다. 그때는 스페인이 아주 무적 함대로 불리면서 세계 최강을 자랑했어요. 그러한 스페인을 무너뜨린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세계 제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예요. 스페인한테 전쟁해서 이기니까 스페인의 식민지가 덤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럼 스페인의 식민지가 그때 어디였느냐? 쿠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한테 이기니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이런 나라들 미국이 다 뺏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이 미국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한 50년 동안 1898년부터 1946년까지.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는 게 영어 아니에요. 미국의 식민 통치를 50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지금 미국이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소위 자치령이죠. 그러니까 1898년 스페인한테 뺏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쿠바는 이제 독립이 됐고, 이렇듯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뭐 이득품을 챙기는데 일본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그럼 일본을 잘랐어야 되는데 일본을 차지해서 일본은 통째로 미국이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조선은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으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쪼개놓은 거예요.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 그러면은
45년 분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까지 거쳤는데 아직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 이유는 뭘까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45년 분단으로 치면 76년이에요. 두 세대 반이 지났거든. 그런데 아직도 통일은커녕 통일이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단이 지속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좀 주관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의견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은 참고하세요. 내가 생각하건대는 첫 번째, 외세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우리 한반도는 참 주변에 강대국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소위 주변 사강이라고 하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막강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를 분할해 놓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 원해요. 이거를 분할과 지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vide and rule 이러죠. 여러분이 뭉쳐 있으면 내가 공격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따락따락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공격도 하고 뭐 이용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식이지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우리가 통일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분단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세계 최강들만 있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죠. 두 번째, 지금은 좀 이제 달라져 왔지만은 과거에 특히 냉전 시대 우리 위정자들이 분단을 원했어요. 분단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해 온 거죠. 이것을 적대적 공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적대적으로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독재가 미화되는 거죠. 상대방을 빌미로. 북한 괴뢰군이 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자유가 침해돼도 괜찮아. 이런 식 아니겠어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죠. 남조선 괴뢰가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위정자들이 상대방을 핑계 삼아가지고 독재를 유지하고 강화해 왔지요. 이게 바로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거. 기득권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온 권리. 과거에 우리는 어떤 나라였어요? 친일파들이 집권하고 권력을 잡아서 재산을 불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통일, 아직도 마찬가지죠. 분단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통해서, 요즘은 친미를 통해서 분단을 유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권리, 혜택을 계속 지킨다는 거. 이러기 위해서 분단을 반대한다. 계속 전쟁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만약에 우리 내부에서 분단보다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더 크고 영향력이 더 크다면 지금까지 분단 지속되겠어요? 아니죠.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이고 정당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쟁을 거쳐서 남북 양쪽의 원한과 적대감이 너무나 커요. 내가 공부하는 평화학에는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도 그런 이 상처, 충격 이런 것이
한 세대 정도 지나면은 다 씻어진다. 이러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충분히 잡아서 한 40년 정도. 그래서 이걸 T 플러스 40이라고 해요. T가 상징하는 건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트라우마, 충격, 상흔도 30년,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40년 정도면은 이것이 없어진다 이런 건데, 우리는 분단 76년이고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게 53년이잖아요. 아직 법적으로는 끝나질 않았지만 53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에 68년이에요. 두 세대가 지나도록 전쟁, 원한, 전쟁에 따른 원한, 적대감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원수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는 친일파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쫓겨 내려온 지주들, 기독교 세력들, 소위 보수 기독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3.1절이나 또 8.15 광복절에 서울 시청 앞에서 그냥, 응? 미국 성조기뿐만 아니라 일본 국기까지 흔들면서 뭐 김정일 화영식도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분단이 지속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분단에서 벗어나 통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분단을 지속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70년이나 100년, 200년 더? 아니죠. 내 세대는 이제 뭐 끝나가지만은 여러분 세대는 반드시 통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분단을 생각했는데 아까 분단을 나누어지고 끊어진 거라고 했어요.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땅덩어리, 체제, 민족. 그럼 통일은 뭐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통일, 하나로 뭉치는 거. 그러면 무엇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통일이라는 말 입에 달고 살아왔잖아요. 귀가 닳도록 들어왔고. 근데 통일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은 통일하면 딱 어떤 상태를 그리는 줄 아세요? 아, 북한이 무너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무관심하고. 북한 체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북한의 거짓대들이 막 우리한테 몰려올 거 아니냐. 그럼 그 못 사는 사람들 우리가 먹여줘야 되니까. 어?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가고 나도 살기 어려운데 세금 더 내야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헤어져 왔던 사람들끼리 같이 부대끼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잘못됐어요. 통일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통일이 먼저 정의를 내려봅시다. 통일이 어떤 상태인가? 통일이란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또 무엇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통일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과거에는 38선으로 분단됐지만 지금은 휴전선으로 분단이 돼 있죠. 그러니까 휴전선을 없애면 통일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체제가 분단됐잖아요. 남쪽의 자본주의,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가 합쳐지면 통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 민족의 원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그럼 남북 사람들이 원한과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 그 통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셋 중에 하나만 합쳐져도 통일인가요? 아니면 세 가지가 전부 다 합쳐져야 통일인가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건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하나만 합쳐져도 통일인가? 세 개가 전부 다 합쳐져야 통일인가? 하나만 합쳐져도 통일이라면은 뭐 금세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 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남북 교류 좀 한다면은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통일이라면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최소한 30-40년은 걸릴 거예요. 그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공식적인 통일 정책입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가 통일인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의 이제 종류예요.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뭐 통일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는 게 좋다. 뭐 젊은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대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일을 뭐 이루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 통일이든 뭐 제도적 통일이든 아무 통일은 다 좋지요. 그럼 실질적 통일은 뭐냐 하면은 체제나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이제 갈 것 없고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이 그냥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전쟁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무력 경쟁하지 말고 그냥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뭐 실질적인 통일 아니냐 난 이거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 꼭 남북이 같은 민족 한 핏줄이라고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천만 7,500만이 딱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체제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한 체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딱 한 사람 뽑고 그렇게 살아야만 통일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원한 적대감 풀고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바로 실질적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제도적 통일, 법적 통일, 완전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통일을 그리는가? 이 두 개가 꼭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통일할 거냐. 전쟁으로? 무력으로?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과거 6.25 전쟁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무너져 가지고 흡수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흡수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보다 못 산다. 이제 독재다. 뭐 이런 생각으로 북한 체제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이 무너져 가지고 흡수하는 통일도 있고 전쟁해 가지고 이루는 통일도 있을 테고 양쪽이 서로 협상하면서 평화적으로 이루는 통일도 있을 테고 여러분은 어떤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통일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요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답은 없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통일이다, 저게 통일이다,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중에는 통일 반대하는 사람 적지 않을 거예요. 통일 무관심하고 통일 안 되면 어때?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통일되면은 막 혼란 생길 텐데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 내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냐고 하면은 가장 많은 대답 두 가지로 나왔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합치면은 강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죠. 여러분한테는 이게 전혀 맥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500만, 7,500만이 꼭 같이 살아야 돼요?
물론 한 민족이면 같이 사는 게 좋지요. 하지만 난 그렇게 절실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한 가족, 기껏해야 3명 아니면 4명일 거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어? 자기하고, 아니면 뭐 형이나 누나, 동생, 이렇게. 이렇게 3명, 4명 한 가족도 뭐 직장 문제로, 교육 문제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서너 명 한 가족도 한 지붕 안에서 살지 않은데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뭐 5천만, 2,500만, 7,500만이 한 울타리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절실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 좋지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력 세계 10등이에요. 지구상에 약 200개 국가가 있어요. 그중에 세계 10등은 몇 퍼센트예요? 최상위 5% 안에 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10등보다는 7등, 8등이 좋고 5등, 6등이면 더 좋고 1, 2등이면 더 좋겠죠. 톱 5% 안에 드는 것보다 3, 4% 안에 들면 더 좋고 1, 2% 안에 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나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게 이렇게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급선무지. 경제 규모 키워서 뭐 해요? 빈부격차 커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 자살률 세계 최고 아니에요? 어?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이런 게 나아지겠어요?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어디예요? 소위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덴마크, 스위스 이런 조그만 나라들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세계 1등, 2등,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남과 북이 합치면 뭐 시너지 효과를 이뤄가지고 뭐 대국이 될 수 있다. 아이, 좋아요. 소국보다는 중국이 낫고 중국보다는 대국이 낫지요. 하지만 그게 나는 그렇게 절실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젊은이들한테든 늙은이들한테든 분단 때문에 빚어지는 폐해가 너무나 커요.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 합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자, 무슨 보편복지가 어떻다, 뭐 코로나 뭐 지원금 어떻다 막 얘기하지요. 세금 때문에 이거 제대로 못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몇 해 전부터 반값 등록금 실천하자 이런 움직임도 벌였고, 코로나 때문에 무슨 정규 수업이 안 되니까 등록금 반환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왜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는 무기 구입, 군 장비,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수천억짜리, 수조 원짜리 무슨 비행기다, 미사일이다, 항공모함이다. 이거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코로나 지원금 30만 원 준다. 그 뭐 많은 모든 사람한테 다 줄 필요 있어? 이렇게 하고. 기본소득 하자는데 그 세금 다 어디서 나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는 더 조그만 돈이 들어가도 세금이 부족하다고 엄살을 피우고, 무기를 구입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데도 그거 몰라. 알아도 비판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분단 폐해죠.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분단 폐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분단의 폐해가 뭐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을 못해요. 분단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한테 사상의 자유 주어져요? 양심의 자유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좋다. 북한 살기 좋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대동강물이 맑다. 북한 맥주 맛이 좋다. 이래도 그냥 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제한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분단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뭐 이런 거 별로 생활하는데 불편함 못 느낀다. 좋아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돈 문제는 민감하죠? 돈 문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복지비. 무상급식이다, 뭐 반값 등록금이다, 뭐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거 제대로 지금 못 받잖아요. 왜?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 돈이 부족하다면서 군사비는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응? 흔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 GDP 한 30%를 복지 비용으로 씁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일할 때. 그 대신 이제 일 그만두면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정부로부터 이제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예요. 미국은 소위 선진국 쪽에서는 복지 후진 국가로 불려요. 그래도 GDP 한 20% 가까이 복지 비용으로 씁니다. 우리나라 지금 복지 정책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기껏해야 우리 10% 안팎이에요. GDP에.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들한테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시제 막 복지 걸음마 단계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지원금 늘리자 뭐 무슨 뭐 보편 복지로 나가자 뭐 하자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돈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무기 구입. 군비에는 눈 감고 있으면서 모르면서 이렇게 엄살을 피운다는 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해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갈등은 다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남녀 갈등 없을 수 있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격차, 자본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있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는데 노사 갈등, 노동자와 자본가, 사용자 사이 갈등, 지역 갈등, 내가 사는 전라도, 저쪽에 경상도 얼마나 심해요. 근데 이러한 또는 세대 갈등, 여러분 부모 세대하고 여러분하고 갈등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갈등보다 더욱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뭐예요? 이념 갈등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 뭐예요? 친북 좌빨이 되는 거예요. 나도 친북 좌빨로 불릴 때가 많고.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수구 꼴통이 돼버립니다. 아니죠, 이거. 어느 사회든지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진보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수는 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 사회에 진보 세력만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개혁하면서
사회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사회 혼란이 생기기가 쉽겠지요. 보수 세력만 있다면 현상을 지키자는 거니까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근데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죠. 발전을 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도 중요하고 사회 발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나가야죠. 사회 안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보수와 진보의 공존이에요. 그래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좌가 진보를 의미하고 우가 보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분단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뭐 국힘당을 보수, 뭐 민주당을 진보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다 보수당이에요. 우리 사회에 진보당이 없어요. 있어봐야 그 조그만 정당, 국회의원 한두 명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면서 건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질 않고 있다. 왜? 분단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폐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요. 지리적으로. 우리 지금 한반도라는 말 즐겨 쓰고 있죠. 한반도. 반도가 뭐예요? 반이 섬이라는 소리예요. 반이 섬이라는 것은 반은 육지로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반도가 아니에요. 완도지. 완전한 섬이지 우리가 반도예요? 끊어져 버렸는데 육지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휴전선 막혀가지고. 일본과 똑같은 완전한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가 제한이 되잖아요. 나나 여러분들 뭐 돈은 많지 않아도 시간은 널널하잖아요. 1년에 4, 5개월이 방학이니까. 이럴 때 그냥 배낭여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싼 비행기 안 타고 말이야. 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휴전선 가로막혀 있으니까. 어?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꼭 비행기를 타야 되느냐 얘기야. 어? 기차 타고 왜 못해? 자기가 운전해서 왜 못해? 자전거 타고 왜 못해? 왜 걸어서 못해? 분단돼 있으니까.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생겨요. 물류가 제한이 되거든. 비행기로 나르면은 빨라요. 좋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 배로 나려면은 싸요. 운임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딱 그 중간이 철도 아니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GDP 거의 전부 다 무역에서 나와요. 근데 철도 운송을 못 하잖아요. 분단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무역상 아니니까 관계없다? 그래 좋아. 근데 우리 여행 기차로 한번 이제 세계 여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바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죠? 그리고 곧 군대 가야 될 사람들 있죠. 군대 왜 갔다 왔어요? 왜 가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20대 초반에 공부하다 말고 돈 벌다 말고 남친 여친하고 사랑 나누다 말고 왜 군대 가야 되냐고. 2년 안팎 가장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속에 갇혀 있어야 되냐고.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국방의 의무가 여러분한테 왜 주어졌어요? 분단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분단이 돼 있지 않다면 징병제 고소할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군대 가야 될까? 분단이 돼 있지 않다면 모병제로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적성에 맞고 군인을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돈벌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 요즘 뭐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가라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억지로 그냥 끌고 가니까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가기 싫다는 애들까지 그냥 끌고 가니까 가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천안함 침몰했다, 뭐 연평도 포격했다, 몇 명 죽었어요. 천안함 침몰해가지고 한 3, 40명 되죠? 연평도 포격 한 두세 명 되죠? 이거 죽었다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 안에서 해마다 100명 안팎이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기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무감각해요. 응? 군대 가기 싫다는 놈 억지로 끌어다 놓으니까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목숨 끊고 집안 그냥 조용히 죽어요. 옆에 놈까지 그냥 쏴 죽이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마다 100명 안팎이란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냐고. 분단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분단 해소되라도 군대 유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군대 있어야 돼요.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구상에 군대 없는 나라 한 30개쯤 돼요. 나도 군대 있어야 된다 이게야. 그런데 우리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북쪽에 100만, 우리 50만, 5, 60만 젊은이들 그 군대에다가 몰아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남북 합쳐가지고 몇십만이면 충분해요. 군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젊은이들을 가지고 군대 끌고 가느냐 이게야. 군인이라는 직업으로 가게 하면 되는 거지. 원하는 사람만. BTS 저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우리 한국을 알리고 있는데 뭐 저 친구들 군대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뭐 면제되냐.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응? 걔들 그럼 징병제가 풀리면 걔들 군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돈 좀 내라고 하고 말이야. 그럼 좋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갈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 직업을 택해서 가는데 뭐 가난하든 부자든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다른 직업은 누구나 뭐 원하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요즘 뭐 검사 천국이 된다는데 검사 이러면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검사 되는 거지? 마찬가지지 군인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군대 가는 거 말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에 서해 교전이 한 서너 번 일어났어요. 99년에 1차 서해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 못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무렵이니까. 북쪽의 젊은이들이 한 3, 40명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 배가 가서 그냥 박치기 하는 바람에. 이거는 우리한테 안 알려졌어요. 2차 서해교전 3년 뒤에 북쪽 배가 내려가지고 우리 남쪽한테 대포를 먼저 쐈다. 그래가지고 6명이 죽었다. 끔찍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북 양쪽에서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같이 젊은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분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항상 전쟁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 명대로 살고 싶다 이거야. 개죽음 당하지 않고 분단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교, 대외적으로 사주성이 없어요. 우리 경제력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10등입니다. 지구상 200개 국가 가운데 최상위 5%. 군사력 6등이에요. 200개 가운데서 6등이면 뭐예요? 최고 3% 안에 드는 겁니다. 문화력 세계 최고잖아요. 뭐예요? 문화력 요즘 오징어 게임 나가 폭력적이라서 아주 싫어. 그냥 한 10분 정도 보다 말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취향에 맞다고 해. 또 세계적으로 막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뭐 BTS 온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또 그 앞에 뭐야? 뭐지? 하여튼 뭐 노래, 뭐 음악, 영화 이런 게 그냥 전 세계를 휩쓰고 있잖아요.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것도
한 10여 년, 한 5, 6년 전인가 뭐 나왔고, 이렇듯이 우리 한류, 소위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해요. 문화력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사력 세계 6등 또는 3%, 경제력 세계 10등 또는 5%, 문화력 최고. 이러한 나라가 왜 미국에 종속되다시피 해서 살고 있어? 군사 자주권도 없고, 남북 간의 무슨 협력 사업도 미국이 하지 마 하면 못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몇 년 동안 외쳐오는 종전선언, 미국이 반대하니까 못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응?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와 있고, 주한미군을 통해서 그냥 미국이 계속 사사건건 간섭하고 중국 눈치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은 나라가. 옛날 어른들은 우리를 새우에다 비유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는 미국, 소련을 뜻하죠. 지금은 우리 새우 아니에요. 아니, 세계 5%, 10등 경제력하고 3%, 6%, 6등 경제력, 세계 최고 문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새우야? 고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밑에 뭐 무슨 뭐 돌고래나 뭐 상어쯤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권이 엄청 침해받고 있다는 거. 분단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통일 어떻게 해나갈까?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만 따라가면 돼요. 정부의 통일 방안.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뭔지 아세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내용이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그냥 평화와 공존하면서 화해하고 협력하자. 2단계는 연합을 이루자. 그리고 이제 3단계 가서 완전 통일을 하자. 왜? 갑작스럽게 우리가 합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그래서 6, 70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서히 하나로 이루어가자 이거예요. 좋잖아요. 이렇게 통일을 이룬다면 사회 혼란이 왜 생겨요? 천문학적인 통일 경비가 왜 들어가? 우리가 잘못된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세뇌당했어요.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고. 무너져야 된다고. 이거 우리 정부 통일 정책에 어긋나는 거예요. 북한의 통일 방안은 뭐냐? 연방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연방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 나라가 연방제를 취하고 있어요. 연방제라고 하면 뭐냐면은 지방 정부가 몇 개가 있어요. 2개 이상, 수십 개. 미국 같으면 50개죠. 지방 정부. 그 위에 이제 중앙 정부, 연방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연방제로 가느냐? 우리 남북 양쪽이 서로 체제가 다르니까. 우리 남쪽은 죽어도 자본주의 지키겠다고 하고, 북쪽은 죽어도 사회주의 지키겠다고 하고, 그럼 각자 지방정부 만들자 이게. 그러니까 남쪽에 자본주의 지방정부, 북쪽에 사회주의 지방정부. 그 대신 우리는 이제 한 나라니까 위에다가 중앙정부, 연방정부를 만드는 그게 연방제예요. 북한은 60년부터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냐?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무렵이에요. 1989년. 태어난 무렵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1990년대 말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대 초라. 노태우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얼마 전에 죽은 전두환 군사정부의 연장입니다.
쿠데타 세력이었어요. 군부 집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국힘당 그거 할아버지 뻘쯤 되죠. 그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진보 정부 민주당 쪽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전두환 그 정권 그 다음 후임 정권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요거를 살짝 고쳤어요. 내용은 크게 바꿔진 거 없어요. 그냥 말만 고쳤어요. 그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거쳐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 정부라는 민주당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국힘당에서 그 조상들이 만든 통일 정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의하면은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이 아니고 평화 공존하면서 화해 협력해 가지고 연합을 이루고 완전 통일하는 한 3,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통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자고. 그럼 남과 북이 서서히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자본주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자유와 권리를 많이 준다는 거. 흠은 뭐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주의 장단점은 뭐예요? 사회주의 장점은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사회 조화가 만들어지고. 흠은 뭐예요? 경제 성장이 조금 더디다는 거, 어렵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네 체제 지키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쪽은 자본주의 지켜. 그래서 사회주의 장점을 받아들여. 그거 뭐예요? 그게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거예요. 평등을 조금 확대한단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자유와 권리지요. 자유와 평등. 자유를 중시하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평등을 더 중시하면 어떻게 돼? 정치적으로 인민민주주의, 중국이나 북한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건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사회주의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개인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집단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문화를 발달시키고 있으니까 다른 쪽, 그쪽에는 좋은 점을 받아오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평등을 지향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돼.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도 늘리고 코로나 지원금도 늘리고 뭐죠? 응? 반값 등록금에서 이제 완전히 공짜 등록금으로 가고, 응? 응? 저기 저 뭐야 그 전 국민 의료보험에서 이제 무상 의료까지 나가고 너무 이제 나가면 이제 사회주의가 돼버리니까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조금씩 점진적으로. 북쪽은 어떻게 돼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지켜라 이거야. 그 대신 우리 남쪽 체제 이념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그게 뭐예요? 개혁 개방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을 지키면서 왼쪽에 있는 거에 장점을 받아들여. 그럼 약간 왼쪽으로 기우는 거죠. 북쪽은 어떻게 돼? 왼쪽 자리를 지켜.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념과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와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남북이 서로 자기네 체제만 지키겠다고 하면은 직선, 철도처럼, 철길처럼 이렇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평행선을 이루어가지고. 근데 우리 남쪽은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고, 북쪽은 왼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30년, 40년 뒤에 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위 사회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0년, 40년 뒤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통일한다 하면은 왜 사회 혼란이 생겨? 천문학적인 통일 경비가 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고 통일 방법에 대해서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관해서 조금 빨리 할게요. 우리 전쟁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우리 한반도 일어난 전쟁. 이거 우리가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과거에는 6.25 전쟁으로 알았다가 요즘은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6.25 전쟁 의미가 뭐예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북한 괴뢰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 넘어왔다. 이걸 세뇌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때려잡자 김일성, 첩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저 공산당, 이룩하자 순공통일, 이런 구호를 그냥 외쳐왔거든. 잊지 말자 6.25 하면서. 그게 바람직해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지. 응? 잊지 말자 6.25 첨수자 공산당 이거 외치는 게 바람직하냐고요. 냉전 시대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전쟁이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났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났어요. 모르잖아요. 한국 전쟁만큼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났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만큼 우리가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왜?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저 새끼들이 먼저 침략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은 이 전쟁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점령해가지고 있다 이게야. 그래서 미제를 쫓아내고 조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화통일이죠. 남쪽에 내려가가지고. 그다음 미국 여기 들어왔죠? 왜 들어왔어요?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죠. 만약에 우리 남한이 북한이 침략에 의해 공산화돼 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 장소를 가지고 이름을 땁니다. 한국에서 일어났으니까 한국전쟁. 자기들이 베트남 침략에 들어가가지고 일으킨 전쟁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침략에서 일으킨 전쟁을 이라크 전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략해 들어가도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를 가지고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이렇게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났으니까 한국 전쟁. 그 다음에 중국 왜 들어왔어요? 이것도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만약에 미국과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자기네 안보 구멍이 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왔죠.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고 했어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항미 제가 한자로 표기해놨죠. 항미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원조 조선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여기 조선은 뭐예요? 북한을 가리키는 거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이 네 개 전쟁 그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이 전쟁 성격이 달라요.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전쟁 언제 끝났어요 하면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1953년 7월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끝났습니다. 1953년 7월 맺어진 것은 휴전, 정전 협정이에요. 휴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쟁을 쉰다고, 휴식할 때. 정전은 정거장할 때 멈춘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멈춘다고. 전쟁을 쉬거나 멈추고 있는 것이 종전, 끝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싸우고 53년부터 지금까지 68년 동안 쉬거나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거나 뭐 일할 때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또 공부하거나 일하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3분 동안 공부하고 68분 동안 지금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든지 다시 시작하든지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응? 그럼 왜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가? 다른 전쟁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베트남 전쟁. 왜냐하면 우리도 베트남 전쟁 참여했거든. 아주 잘못됐지만은. 미국이 침략해 들어갔어요. 우리는 미국 동맹이라고 덩달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하는 전쟁이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우리가 가서 방해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반공 교육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택하든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든 아무튼 우리 남한하고 베트남은 10년 가까이 싸웠어요. 60년대. 그런데 92년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원수에서 적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70년대 중반까지 싸우다가 20년 만에 화해하고 수교했어요. 미국 마찬가지잖아요. 60년대부터 베트남 침략해가지고 전쟁 일으켰는데 70년대 중반 끝내고 95년 수교했어요. 20년 만에. 우리 한국 전쟁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전쟁 큰 당사자가 4개 아니에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이 중에 가장 먼저 전쟁을 끝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79년에 수교했어요. 국교를 정상화했단 말이에요. 적대 관계를 끊고. 그게 79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남한, 북한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자고 하진 않았지만은 91년에 기본 합의라는 걸 맺어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상대방을 인정하자. 그래서 유엔에도 동시 가입했고 이게 91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낸 거죠. 91년에. 92년 우리 중국하고 수교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안 불렀어요.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죠. 우리한테 원수였으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 통일 못한 거 아니에요. 만약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 남한이 없어졌을 테고 전쟁 중에 중국이 안 했다면 북한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한 중공 오랑캐하고 92년 국교 정상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서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보다 더 가까워요. 미국하고 우리가 무역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중국하고 교역하고 있으니까 우리 무역 흑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럼 남은 나라가 뭐예요? 미국, 중국, 남한, 북한 중에서 북한하고 미국만 남은 거예요. 다른 나라끼리는 다 화해하고 전쟁을 끝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북한만 못해. 왜 그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가? 미국하고 북한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못 끝나는가, 북한 때문에 못 끝나는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남과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또는 남북미 사이에 종전하자고 계속 좀 외치고 있어요. 북한은 1970년대부터 끝내자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미국이 못 받아들였어요. 당분간 정전협정 지켜야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2019년부터 3년간 내리 연속 유엔에 가서 종전 선언이라도 하자고 외쳐왔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잘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고 했어요. 그때 북한 핵무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핵무기가 있었어요. 1958년부터 수천 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원광대학교 익산, 바로 근처 군산 있잖아요. 군산에 미군 기지가 있죠. 그 군산에도 핵폭탄이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58년부터. 그러면 그때 우리는 1991년까지, 그러니까 소련이 망할 때까지 수천 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북한은 핵무기 없었어요. 근데 북한이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고 했어요. 미국하고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이래도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됐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100% 이렇게 생각해 왔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 못 끝낸다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왜곡당해 온 거예요.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 없을 때는 왜 전쟁을 못 끝내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반미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분단 때문에. 주한미군은 원래 1953년 휴전협정, 정전협정 직후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있어 왔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예요? 한국과 미국이 상호 서로 간에 방위 지켜준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죠. 왜? 한국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멈췄단 말이에요. 언제 다시 북한이 남침할지 몰라. 그리고 그 무렵에는 북한 군사력이 우리 남한 군사력보다 더 강했어.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우리 남한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남북 간에 그냥 모든 게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있을 때는 소련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게 주한미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잔뜩 갖다 놨고. 근데 이제 소련이 91년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성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소련이 망한 대신에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어요.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맞먹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GDP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1등, 중국 2등이 되기도 하고 중국 1등, 미국 2등이 되기도 해요.
GDP를 시장 환율로 할 것이냐, 구매력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급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서 군사력도 엄청 키우고 있죠. 중국이. 그럼 미국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세계 1등을 하는 나라예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큰 목표지요. 이거는 국가로서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사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중국의 목표는 뭐겠어요? 지금 2등 국가예요. 부지런히 미국을 따라잡아 가지고 자기가 1등이 돼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략 지금 중국이 한 2050년 정도까지 이러한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1949년 세워졌으니까 2049년이죠. 그래서 2049년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겠다고. 그럼 미국은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중국은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 있어야죠.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한반도 평택에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가 우리 평택에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한미군의 목표가 이런 게 아니고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라면 왜 평택으로 이사를 가? 의정부, 동두천, 철원 이쪽으로 더 가야지. 북한이 뭐 서해로만 들어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해군, 공군 중심으로 평택으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육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여기 계속 있어야 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한이 적으로 남아 있어야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는 거 미국 원치 않아요. 소위 도발이라는 걸 자꾸 북한이 해주기를 원해. 그래야 그 핑계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더 증강시키고 중국을 더 세게 봉쇄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 북한과 전쟁을 끝내버려.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그 위상,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근거 이게 약해지잖아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이 만약 감축이 되거나 철수한다. 그러면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큰 구멍이 뚫리는 거죠.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큰 미국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종전선언 반대하는 거예요. 덩달아 국힘당에서 종전선언 반대하고 덩달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는 선동하고 전쟁 끝내면 안 된다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말조차 하면은 그냥 빨갱이가 돼버리는 거고. 이게 바로 분단의 폐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평화를 지향해 나갈까? 첫째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비핵화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어. 왜? 언론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 사이에 남한이나 북한 사이에 합의되는 것은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중동이 아니지. 우리 언론에서는 뭐라고 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써요. 북한 비핵화라고 씁니다. 이게 바로 왜곡이에요.
북한만 핵무기 없애는 거예요. 우리 남한은 주한미군은 얼마든지 핵무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북한이 핵무기 그냥 없앨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주한미군이 북한한테 가하는 핵 위협도 없애고 그에 따라서 북한도 핵무기 없애는 거고 이런 상태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지요. 그럼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어렵고 북한이 핵무기 모두 다 없애기 어려우니까 우선 주한미군 여기 있대. 더 이상 훈련이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도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한미연합훈련하면 북한에 비상이 걸리잖아요. 뭐 김정은 목을 따겠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는 방어훈련이라고 하는데 아까 억지지요 그거. 먼저 총 쏘는 게 공격 훈련이고 막으면 방어인데 뭐 공격 방어가 어디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중단해. 미국 주한미군 여기 있어. 그 대신 우선 연합훈련 하지 마. 이런 상태에서 서로 간에 좀 신뢰를 쌓고 회의도 해가면서 협력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뭐 한 4년, 5년, 한 10년 지내보자.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래 가지고 이제 완전한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주한미군도 좀 나가라. 핵무기도 니들이 완전히 폐기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나는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이걸 주장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티격태격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편 들어요? 중국 편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릴 때는 현명해요. 눈치 안 봐. 그냥 둘 다 좋다 그래. 아빠 있을 때는 아빠 좋다 그러고 엄마 있을 때는 엄마 좋다 그러고. 어른들이 짓궂어. 둘 다 좋다 그러면 야 요만큼이라도 누가 더 좋아. 손톱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설사 애기가 나는 아빠가 좋아 또는 엄마가 더 좋아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야 임마 아빠 엄마 둘 다 똑같이 좋아해야지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애기가 둘 다 좋다고 하는데 어른은 짓궂게 누가 더 좋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좋아하면 돼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편 들어주면 돼요. 미국이 잘할 때는 미국 편 들어. 중국이 잘할 때는 중국 편 들고. 무조건 미국 편, 무조건 중국 편. 그게 아니지. 외교라고 하는 건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국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국제관계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는 거고 오늘의 친구가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되고 오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는 게 국제관계 현실이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밖에 없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과거 적대국을 우방으로 삼았고 우방을 적대로 삼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빠 좋고 엄마 좋고 했듯이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 좋고 엄마 있을 때는 엄마 좋다고 했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친미해 경우에 따라서는 친중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챙기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유일한 군사 동맹이에요.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경제 동반자입니다. 중국 없이는 우리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런 나라를 적으로 삼는다? 한미 동맹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미국 편도 들고 중국 편도 들고 우리 이익만 잘 챙기면 된다.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실리 외교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우리 한반도 평화로 서서히 좀 진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